반갑습니다. CNA 논술 강사 김혜란입니다. 지금부터 8월 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입시 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향후 변화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진 등급제 개편안을 이미 많은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 수행평가 교과 연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서논수령 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라서 어떤 과목까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NA 커리큘럼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서와 아이비 토의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루브릭 평가 또 강사진의 1대1 첨삭 논술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면은 친구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조금 걱정이 되시는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국가적인 방학 계획과 또 예비 중일의 경우 과학 테마인데 많은 부모님께서 과학 문해력 또는 서예 문해력에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함께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 중2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28년 또 수능 예정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학점제가 시작이 이미 됐고 등급제는 5등급제로 변환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겠죠. 수능 개편 확정안을 요약해 보면 크게 국어 수학도 사회과학이 변화가 있는데 국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독서, 장문, 화법, 언어 모두 공통 과목이며 문학 또한 공통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역시 17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이 2과목 정도이면 가능하였지만 현 개편 확정안 된 내용은 통합사회 1, 2와 과학 역시 통합 과학 1, 2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 제도 5등급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안을 보시면 현행에서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모두 그 1등급 안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 4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등급 완화 조절이 되면 변별의 친구들의 변별 능력은 별도의 수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원수령 평가가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 경기도 교육감의 발표도 있었고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만점자의 과목 영역별 학생 수인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만점자가 늘기는 했으나 전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어의 그 변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해력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언어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0년부터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트에 이것을 소감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의 서식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 팀이 이것을 6분 동안 하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를 하고 심박수 안정, 또 근육 이완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독서입니다. 자, 근데 저희 지금 친구들의 가장 큰 난제는 문해력이라고 모두 말씀하시죠.
코로나 이후의 친구들과 그 전의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은 확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의 문해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잠깐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5학년 친구들의 문제를 함께 보겠는데요. 5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학년까지는 책을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책을 봤다고 하는데 이제 5, 6학년에 들어서서 책이 싫어졌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 책이 싫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기 활동에서 자율성이 좀 침해된 적이 있는지를 물은 통계인데요. 4, 5, 6학년 경우에 5학년부터 자율성, 아무래도 학원이 많아지고 다른 타 과목의 숙제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선택권보다는 읽어야 하는 책 위주로 독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기가 조금 하락하는, 또 흥미도 역시 하락하는 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권고드리는 사항은 꼭 저희가 봐야 하는 도서들이 일주일에 뭐 하루에 정해져 있다면 또 친구들이 보고 싶은 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균형을 조금 맞춰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독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기도 교육감, 임태 교육감이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료도 또 뒤에 실어 놓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CNA에서 아이비 교육, 아이비 토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반하여서 서논술형 평가가 사실상 학교에서 빈번하게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평가하는 그 한계가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고 결론이 있는데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전 과목으로 확대는 되었지만 조금 빈번하게 더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선원수를 유형의 평가의 폭이 더 확대될 것은 확실한 방향 전 변화의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월 9일이니까요. 얼마 전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7월 25일 정도부터 본격화한다고 하니까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중1, 2,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의 하나여서 실시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역시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논서술 유형의 폭이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능의 개편안을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역시 공통된 과목, 화법과 언어, 독서 장문이 큰 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은 통합 융합 수능이 다시 실시가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목인데요. 사회 과목 역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화된다면 기본적인 사회 지식, 배경 지식이나 과학적인 용어, 배경 지식만으로는 서술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 수행평가를 연결해서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국어 수행평가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행평가 서평쓰기입니다. 현재 CNA의 모든 도서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독서 노트라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사건을 위주로 한 줄거리 쓰기와 인상 깊었던 장면, 또 도서에 대한 평가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숙제로. 근데 여기에 글밥을 조금 추가하고 글의 양을 늘린다면 사실 서평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행평가,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문 쓰기인데요. 처음, 중간, 끝에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써야 하고 작품을 골라서 절대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자신의 해석과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제목을 포함한 8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하는데 문장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가능해야 하고 맞춤법도 고려해야 하는 글쓰기가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사회 과목인데요. 중학교 2학년 사회 수행평가는 주제 글쓰기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 노동, 또 환경, 경제, 인권,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 원인을 두 개 이상 제시를 하고 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준비 자료는 준비할 수는 있지만 절대 보고할 수는 없다.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글쓰기의 완성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역사 수행 평가인데요. 역사 역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삼국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 또 견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글과 현재 저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함께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글을 완성하는 문제가 현재 역사 수행 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 수행평가 역시 중학교 2학년 도덕 수행평가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도덕적인 논술 이런 방향으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과학 역시 기온의 관계 탐구, 온실 효과를 설명하고 대기가 있을 때와 복섭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 두 가지 이상을 이야기하여서 대처 방안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쓰기가 과학 수행 평가에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어 수행 평가인데요. 영어 역시 조언하는 글쓰기, 학습하는 외국어의 경우는 학습하는 이유를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관 지어서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 이상으로 논술하는 글쓰기가 수행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체능의 과목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음악에는 국악의 대중화 방안을 논술하거나 미술에서는 기후행동예술 프로젝트의 기후행동에 대한 작품 제목, 또 재료, 방법,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는데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다큐나 서적, 신문 등을 조사해서 이슈와 문제의 사진을 붙이고 정리하는 글쓰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NA 수업과 연관을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요. CNA 수업은 크게는 배경 제시가 전 학년에 모두 전 도서에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실려 있는 배경 제시를 통해서 현장 도서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독해를 통한 주제의 다양한 글과 개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어휘를 통해서 기본의 주요 개념어나 한자어를 익힐 수 있고 독서를 통하여서는 이제 선정도서의 이해를 조금 돕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비로 만나는 토론인데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꺼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현재는 루브릭 평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입학고사가 매 분원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5학년의 경우에는 역사 수업 이후에 분원 컨디션에 맞춰서 3주 또는 4주의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3, 4, 5, 6 위주로 살펴보겠는데요. 3학년의 경우 지난달에는 논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면 사고의 확장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좀 적용해 봤다면 이번 8월에는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4학년은 스피치 강화에 들어갑니다.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5학년은 지난달에 이어서 개항 이후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6학년 예비 중1의 경우는 베스트 컬렉션, CNA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베스트 컬렉션의 두 번째 시간이고 테마는 과학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CNA는 사회일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서를 통하고 배경 제시를 통한 친구들의 확장을 배경으로 해서 토론과 토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논술을 통한 첨삭도 수업 한 번의 수업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는 3학년의 경우 철학의 테마이고 첫째 주 줄리의 그림자에서는 나다울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고정관념, 뛰어넘어야 용기를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유일한 행복이었던 이 작은 새가 사라지면서 행복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행복의 의미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는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책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내용과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공평해, 불공평해라는 도서를 통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다수결, 배려,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공평한 판단이 무엇인지 또 공평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을 함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4학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치 강화에 들어갑니다. 발표를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 또한 자신감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점검해 보는 첫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발표, 토론, 남 앞에서 말하는 게 제일 싫어라는 도서를 통해서 말하기의 불안증을 극복하는 방법과 직접 말하기를 준비해 보면서 조리 있게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생각이 자라는 토론 교실이라는 도서를 통해 이 주에는 선정 도서가 없지만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하는 다른 의견, 또 끝까지 경청,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사실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또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 기르는 시간으로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는 말꼬랑지 말꼬투리인데요.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말싸움 게임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바른말 고운말을 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 6학년 8월 학습 계획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5학년은 지난달에 이어서 한국사의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개학 이후부터 3.1운동에 이어서 6.25 전쟁, 현 근대사까지 점검을 하고 분원의 컨디션에 맞게 3주 또는 4주의 진단평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6학년 예비 중1의 경우에는 과학 테마이고 베스트 컬렉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주는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친구들이 지금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미래 식량이 지금보다 상용화되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차는 교과 연계가 되어 있고 실제 교과에 실려 있는 도서이죠. 50대 50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동물의 권리,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는 수상한 진흙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친구들이 비판하고 능력, 읽는 능력을, 깊이 있게 읽는 능력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토론을 통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구성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워크북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워크북은 4, 5, 6학년 위주로 살펴보겠는데요. 4학년에 스피치 강화를 하기 전에 메라비언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나 언어에서 내용이나 구성보다는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많은 부분을 소통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표정이나 목소리, 태도, 뭐 이런 다양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려 93%에 해당이 되듯이 친구들도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보는 시간으로 4학년은 스피치 강화 시간이 진행됩니다. 첫째 주는 자신만만 말하기라는 도서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독해 구성을 매주 독해가 세 문제 정도 있는데 실수를 하는 친구는 매주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문단이어도 핵심 문장을 찾아보거나 정확하게 문단의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해의 세 문제이지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독해력 또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듯이 배경 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서에 대한 깊이를 확장할 수 있게 되고 4학년의 경우는 한자로 만들어진 어휘를 매주 공부하는데요. 한자어의 의미 또 연관된 어휘를 함께 공부하면서 문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루브릭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객관적으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내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 도서와 관련하여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비로 만나는 토이인데요. 토이 역시 다양한 수업으로 이루어진 배경 지식을 다 통하여 다양한 깊이 있는 사고를 조금 더 이끌어내서 소개하게 되고 여기에 내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는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하고 폭넓은 글쓰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학년 수업인데요. 5학년의 역사 수업 같은 경우는 연표로 그 주차에 해당되는 범위를 한번 정돈합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개념어로 의미에 대한 개념어를 다시 정리합니다. 한자성어도 함께 익히게 되고 매주 4개, 5개 정도의 한자성어를 익히게 되고요. 흐름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주제별 토익 토론이 함께 들어갑니다. 6학년의 경우는 2주차의 수업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동물의 권리, 동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물 복지에 대한 노력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 제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도서의 깊이나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해력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독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두세 문제이지만 밀도를 좀 높여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지문이 길지 않고 문장이나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핵심 문장이나 또 문맥의 이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이지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숙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휘인데요. 6학년 예비 중1의 경우에도 6개, 7개 정도의 어휘가 매주 수록이 되는데 사실 새롭게 익힌 어휘를 문장에서도 사용하면 좋고 글쓰기에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친구들이 아직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을 써야 되다 보니 원래 구사하던 언어로만 주로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성장이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나 익혔던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텝으로 나뉘어 있는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물어보고 또 추론해보는 시간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이 수록이 되는데요. 도서를 통한 배경 지식이 쌓였다면 충분히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정답이 아닌 다양한 융합적인 사고와 종합 사고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답형인 수렴적인 사고에 익숙한 친구들의 경우는 추론의 문제나 내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보면 수행평가로 갔을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논술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4학년의 경우에는 말하기인 것처럼 실제 배운 부분을 묘사해보고 그 부분을 말로 표현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해보고 묘사를 활용한 발표 글쓰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학년의 경우는 마인드맵으로 개념어를 정리해서 그 주차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제별 그 인물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의 글쓰기는 주제별 글쓰기도 물론 들어가지만 수행평가 다지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시면 공전을 위한 대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나를 유추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주의가 드러나는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책 또 문제점까지 찾아보는 대안이 수행평가 다지기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고민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소하지 않고 좀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NA의 토론입니다. CNA는 6월에 매 6학년을 기준으로 토론대회가 매해 열리는데 올해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토론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토론이 수월하기는 한데 여전히 교차조사나 반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고 중간 진입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또 어머님들께서 토론이 어려워서 고민이 좀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뭐 추가 자료를 주거나 또 친구들의 토론 태도를 또 같이 학습하면서 보고 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적응해 보면 또 익숙해지는 적응 기간이 또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대회 때 탄소세나 최근에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로 많이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인공지능 AI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목소리로 현재는 당뇨병 진단까지 하는 AI가 나왔는데 무려 정확도가 86%라고 하죠. 저희 친구들이 사는 AI를 빼고는 인공지능, 뭐 AI를 빼고는 이제 지금 현재 친구들은 더 이상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과 또 노벨 화학상 분야에 수상하신 분들이 대부분 모두가 물리학자이시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한 두 분이 수상을 하셨고 노벨 화학상 역시 인공지능을 만든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AI 시대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학 문해력, 또 사회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하시는데, 과학 문해력, 과학에 대한 용어나 과학 배경 지식이 있다면, 역사를 또 너무 좋아하고 역사 지식이 있다면 사실 용이한 건 맞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은 과학과 문학을 나누어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시 말하면 언어 능력, 또 문학 도서를 더 많이 자세히 읽고 많이 써보는 친구들이 과학 내력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I고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지금 세대 친구들의 미래에도 사실은 인문학을 빼놓을 수가 없고 더 인간 중심의 이 소통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인 방학 계획입니다. 방학 계획표를 중등인 경우에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적지 않고 또 꼼꼼하게 계획은 세워주시지만 겨울방학의 경우는 방학이 길기도 하고 새학년을 위한 이미 세팅이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방학 이후에는 딱 두 가지 양상이 보입니다. 충전이나 뭐 계획, 여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는 당연히 충분한 충전도 필요하지만 친구들이 정확하게 지켜내야 하는 규칙이나 매번 해야 하는 루틴에서 벗어나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매일 하는 독서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꼭 해야 하는 공부나 반복해야 하는 학원 숙제, 매일 매주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 숙제 시간은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부족한 역량을 강화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학년의 경우는 일일, 주간, 뭐 월간 발표를 함께 계획해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체 계획표에 어머님들은 확인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친구들이 자발적이고 책임감도 또 더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감 회복을 조금 해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자기 효능감, 예를 들면 나는 과학은 어렵지만 사회는 괜찮아. 사회는 자신이 있어. 또는 나는 수학은 너무 어렵지만 국어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구체적인 자기 효능감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더 높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독서를 하는 가족이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참 저희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자신감 회복만이라도 구체적인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주신다면 효과적인 방학 계획이 되지 않을까, 밀도 있는 방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저희 모두 우리의 뇌는, 친구들의 뇌는 정원사가 이렇게 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치는 것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듯이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내용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르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역량, 재능, 너무 요즘 다 소중한 친구들인데요.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 나만의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과감하게, 과다성 있게 어머님들께서 조금 결정해 주셔서 친구들이 강화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충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방학을 잘 밀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지혜를 찾는 길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훨씬 효율적인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책을 읽는 길을 찾았다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많이 써보고 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